안녕하세요. 한타자입니다. 오늘은 호주 영주권 가장 큰 장벽이죠.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 그중에서 영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2008년, 9년에 준비할 때는 뭐 그냥 IELTS 6.0, 5.5, 5.5면은 이제 뭐 주정부 후원을 받거나 6.0을 넘어야 이제 기술 이민이 가능했는데 요즘 그 명칭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서 저도 공부를 하는 겸 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민성 홈페이지에 영어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뭐 영상이 길거나 지겨우면 요 위에 주소 확인하셔가지고 가셔서 내용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영어에 대한 단계를 보시면은 스킬드 비자 받거나 다른 영주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요 영어 check the eligibility page in the visas you wish to apply for to see the level required. 네가 지원하고자 하는 비자에 필요한 레벨이 뭔지를 확인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5개의 단계, 뭐 functional, vocational, competent, proficient, superior 있는데요. 여기 우선 뭐 정확한 의미가 뭔지 한번 영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보케이셔널 나왔는데요. 보케이셔널은 뭐 직업 교육의,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뭐 쓸만한 영어 수준이다. 펑셔널, 기능적인, 작동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 정도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피턴트, 유능하고 능력 있고 만족스러운. 지금 기본적으로 기술 이민 지원하려면 컴피턴트 잉글리시 이상이 돼야 됐죠. 예, 그러니까 컴피턴트. 그 다음에 프로피션트, 능숙한, 숙달한, 익숙한. 프로피션트, 너의 잉글리시가 아주 프로피션트 하다는 말은 영어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잘하는 얘기네요. 다음 슈퍼에리어는 아주 우수하고 뛰어나다라고 해서 영어 사전에 미리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이라는 거를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우선 뭐 중요한 거는 컴피턴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펑셔널부터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To prove you have functional English, show us evidence that 네가 functional English라는 거를 잉글리시 수준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 아래를 증명해야 된다. You are citizen of or hold a valid passport issued b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New Zealand, or the Republic of Ireland. 어, 네가 시민이고 그리고 여권을 제시하면 된다. 영국, 미국,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또는 Your English has been assessed functional by an Australian Adult Migration English Program Service Provider. 오스트레일리아 성인 이민 영어 프로그램에서 펑셔널 수준이라는 거를 평가받은 증빙을 내야 된다. 요거 뭐 아마 여기에 있는 영어 학습 기관이 될 것 같아요. 요건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세요. 또는 you complete a degree or higher degree or diploma or a trade certificate in an institution in or outside Australia that required at least 2 years of pupil study and instruction were in English. 영어로 2년간 풀타임으로 호주 내외의 교육기관에서 트레이드 서티피케이션 어떤 기능 자격증 그리고 준학사 그리고 하이어 디그리 준학사 이상 또는 어떤 디그리라는 거는 이제 학사 이상이죠. 그거에 대해서 외국 학교에서 영어로 교육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된다니까 이런 증빙을 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 교육기관이다. 우리가 잉글리시 미디엄 인스티튜션이다라는 거를 증빙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방법이 있겠죠. You undertook your education at 여기서 네가 교육을 받았거나 여기 보면 뭐 프라이머리 스쿨 호주나 영어로 호주나 밖에서 해야 되고 3년 이상 받아야 되고 어떤 좀 고등학교 또 호주나 밖에서 해서 5년 이상 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 읽어보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가능하면 영상을 15분 내로 맞추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was in English로 해서 풀타임으로 해서 1년 이상 을 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이거나 인스티튜션이라는 거는 어떤 학원이나 어떤 교육기관이죠. 오스트레일리아 인스트럭션 was in English 요거 해서 파트타임으로 해서 1년
파트타임으로 했지만 1년 풀타임에 준하는 시간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건 호주 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1년이랑 받았을 경우 보케이셔널을 받는 건데 펑셔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죠. 지금 그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12months 해가지고 before you applied 했을 때 IELTS 같은 경우는 에버러지 평균 점수 4.5 이상으로 최저 4.0 이상 각 점에서 4.0 꽈락 없이 평점 4.5 이상을 받았을 때 펑셔널 잉글리시를 인정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다음 보케이셔널. 그러니까 4.5 평점 4.5에 4점 꽈락이 없어야 됩니다. 4점 이하가. 다음 보케이셔널부터는 이제 조금 짧고요. 그러니까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영어 성적 3년 이내 영어 성적으로 해서 IELTS 같은 경우는 최소 5.0 이상 4개 과목에서 5.0 이상을 받아야 되고 토플 같은 경우는 최소 4.0 이상이고 리딩에서 4점 14점에서 쓰기하고 말하기에서 14점 해서 그러니까 영어에서 듣기에서 4점 쓰기에서 4점 요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PTE 아카데믹에서는 36점 4과목에서 각 과목에서 36점 최소한 36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요. OET도 최소한 4그 구성 요소 시험에서 B 이상 캠브리지 C1에서도 4과목에서 154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시험이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You are a citizen of and hold a valid passport from th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New Zealand, Ireland. 아까 그거를 증빙하면 된다라는 거니까는 요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우선 보케이셔널 일할 수 있는 기본 영어는 된다라는 걸로 봐집니다. 다음 컴피턴트 우리가 많이 이제 가장 해야 되는 컴피턴트 같은 경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자 그 아일랜드 그리고 뉴질랜드, 카나다, 미국, 영국에서 태어났다는 증빙을 하면은 되는 걸로 컴피턴트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영상 브리티시 엑스팟에 보면은 이 친구들도 지금 8점 정도 이상을 받고 있죠. 필요한 게 있고 또는 너는 이제 다음 영어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이제 IELTS 같은 경우는 6점 4과목에서 최소 다 6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컴피턴트 잉글리시로 인정을 한다. 6점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10년 전에도 기술 이민으로 해서 어떤 그 배철러 디그리 이상이면은 6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요즘 분들은 더 영어에 영어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12점 리스닝, 13점 리딩, 21점 라이팅, 18점 스피킹을 토플에선 받아야 되고요. 50점 이상, B 이상, 169 이상 그리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when to provide proof 그 증빙을 제출할 때 when you must have taken your test and how long the test result is valid. 시험의 그 점수가 몇 년 동안 유효한지 확인해야 된다. 자, 다음 그 비자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186 비자 같은 경우는 3년, 187 같은 경우도 3년. 그 접수 시점에서 3년 이내죠. 188, 189, 190, 489 결국 다 3년 이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for the subclass 189, 190, 489는 if you are claiming partner point, then your partner must also have competent English at the time of invitation. 그 노미네이션 받고 초대받기 전에 만약 파트너 점수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파트너 점수 같은 경우도 189, 190, 489 같은 경우는 최소한 컴피턴트 잉글리시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컴피턴트니까는 파트너 점수를 받으려면 파트너도 IELTS 기준으로 6.0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이 이제 우리가 마지노선은 이제 6.0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더 그 점수, 포인트 테스트에서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가야 할 길, 프로피션트 잉글리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 영어권 국가 사람이라고 해도 인정해 주는 게 사라졌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그 언어에 그 구사되는 세련미 같은 게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의 그 배경, 그 학습 배경에 대해서 차이가 난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도 그걸 느끼겠죠. 자, IELTS 같은 경우 7.0이 됐습니다. 7.0.
그리고 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닝에서 24, 리딩에서 24, 라이팅에서 27, 스피킹에서 23점 이상을 받아라. 최소한. at least니까는요. 최소 기준입니다. 그다음 PT는 65점. 오큐페이셔널인데 요거는 지금 계속 B네요. 제가 이 영어 그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B예요. B 계속. B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케이셔널부터 계속 B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캠브리지 C1 같은 경우는 185점. 그러니까 보케이셔널은 저희가 이제 5.0이었죠. 그리고 6.0, 7.0. 다음 슈페리얼 같은 경우는 영어권 국가에 대한 그 시민권이나 그걸로 사라졌습니다. 프로피션트부터는 8.0을 요구하고 있고요. 28, 다음 29, 30, 26. 이건 CBT 그 토플 그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플. 다음에 PT는 74점. 자, 여기서 이제 슈페리얼 같은 경우는 A로 바뀌었네요. OET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이건 200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케이셔널 한 번만 헷갈리니까 다시 볼게요. 보케이셔널 5점이죠, 5점. 5점. IELTS 5점, 6점, 7점, 그리고 슈페리얼 갔을 때는 8점 이상. 자, 이렇게 5, 6, 7, 8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 점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IELTS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잉글리시 랭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참 어려운 말로 나눠놨는데, 보케이셔널부터 해서 5, 6, 7, 8이고요. 받아야 될 점수는 IELTS 기준으로 6점 이상을 받으셔야지, 이런저런 그 포인트 테스트를 했을 때 65점이 나오기가 쉬울 거로 봅니다만, 이게 이제 제가 2010년 기준이라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프로피션트 정도를 받으셔야지 안정적으로 65점을 받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파트너가 65점을 또 파트너 점수를 더해서 컴피턴트 잉글리시 파트너도 받아서 해야지 65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이 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정부의 스폰을 받는 게 있죠. 그거 이제 따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